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조각, 바로 금융의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금융의 세계화라는 건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 날카로운 검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아, 맞아요. 금융의 세계화. 이 말만 딱 들으면 뭔가 머리 아프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을 수 있죠. 근데요, 진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랑 같이 이 개념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이게 우리 삶이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렌즈가 되어주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돈의 국경이 사라진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주제는요, 국제경제학의 두 개의 큰 이동,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중에서 바로 국제금융론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핵심 갈등입니다. 이 금융의 세계화라는 주인공은요, 말하자면 얼굴이 두 개예요. 한쪽은 경제 성장을 막 이끌어서 우리 모두를 더 잘 살게 해주는 아주 밝은 얼굴. 근데 다른 한쪽은 순식간에 경제 위기를 전 세계로 쫙 퍼뜨려버리는 아주 어두운 얼굴이죠. 우리는 이 두 얼굴을 모두 똑바로 쳐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채정하기입니다. 이 금융통합, 그러니까 금융 세계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 힘의 크기를 경제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가죠. 금융의 세계화란 바로 이겁니다. 돈, 그러니까 자본이 국경을 아주 자유롭게 막 넘나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장처럼 끈끈하게 연결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가 미국 애플 주식을 사고 반대로 미국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금융 세계화의 생생한 모습인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30년 동안 금융통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역사책 같은 거예요. 왼쪽부터 A 선진국, B 신흥국, C 개발도상국 그룹인데요. 딱 보면 전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각 그룹마다 통합되는 속도나 모양새가 확연히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진국 그래프를 한번 쭉 확대해서 볼게요. 어때요? 여기 보면 선이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위로 쌩쌩 뻗어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그 뒤를 살짝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두 개의 선이 바로 금융통합의 정도를 재는 두 가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는 법이나 제도로 문을 얼마나 열었나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 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잣대가 바로 제도적 통합, 라틴어로는 대주레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 통합, 대팍토라고 합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 더 가파르게 슝 올라가던 위쪽 선 있죠? 그게 바로 법과 제도의 개방 수준을 나타내는 제도적 통합이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아래쪽 선이 실제 자본 이동량을 보여주는 실질적 통합인 겁니다.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 그래프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요. 와, 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집니다. 선진국은 두 선의 간격이 비교적 좁게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양새죠. 반면에 개발도상국을 보면 제도적인 개방을 나타내는 윗선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실제 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아랫선은 훨씬 더디게 따라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시장 열었어요. 투자하러 오세요. 하고 법은 만들어 놨는데 막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엔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금융 시스템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실제 돈을 들고 들어오기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빚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 세계화는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걸 세계화가 주는 세 가지 선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그 세 가지 선물은 바로 첫째, 소비의 변동성 완화, 둘째,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셋째, 위험 분산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소비를 안정시키고 선진 기술과 자본으로 성장을 이끌고 또 투자를 여러 군데 나눠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선물, 소비의 변동성 완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옆마을에서 곡식을 빌려와서 힘든 시기를 넘기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 마을에 풍년이 오면 그때 빌렸던 걸 갚는 거예요.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다가 갚으면서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경기에 따라 막 널뛰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은 경제성장 촉진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처럼 성장에 필요한 돈이나 기술이 부족한 나라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선물이 되죠. 금융세계화를 통해서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걸로 공장도 짓고 좋은 기술도 들여오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라 경제 전체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위험 분산이에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말 다들 들어보셨죠? 딱 그거예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와일리 코요테가 항상 에크미사 로켓만 고집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산을 국내에만 전부 투자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 정말 큰일 나겠죠. 하지만 자산의 일부를 해외 여러 나라에 나눠서 투자하면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아도 해외 자산이 딱 버텨주니까 훨씬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 분산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혜택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재앙도 함께 겪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금융 세계화가 들이오는 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예리한 지적이에요. 세상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금융의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해외 주식을 사고 기업들이 쉽게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것의 대가, 그게 바로 위기의 전염성이라는 무서운 그림자인 거죠. 역사가 이걸 똑똑히 증명하죠. 1990년대에 저 멀리 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금융 문제가 순식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 주택 시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던 글로벌 금융 위기, 이 끔찍했던 사건들이 모두 금융 세계화의 어두운 얼굴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핵심 위험은 바로 이거예요. 불안정성의 확산. 마치 전염병처럼요.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금융 시스템에서는 한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번지는 거대한 들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세계화가 가진 가장 크고 무서운 위험, 바로 그림자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파도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힘을 함께 길러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금융세계화는 우리에게 더 높은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급격한 위기의 전염이라는 무서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그 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금융 세계화라는 파도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결정하는 건 바로 그 나라가 얼마나 튼튼한 경제 제도를 갖췄는지, 정책은 얼마나 투명한지,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죠. 똑같은 파도가 몰아쳐도 튼튼한 배는 순항하지만 낡고 구멍난 배는 그대로 뒤집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국제경제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세상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정말 멋진 학문이거든요. 지금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간다면 어느새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을 읽어내는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